경인방송 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눌 주제 2025년 인천시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오늘 을사년을 맞이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3일 시민의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 인천이라는 시정 목표에 맞춰서 시민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주요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과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방송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아니면 뭐 새해 나는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겠다, 난 앞으로 더 잘하겠다 뭐 이런 각오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이단비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한 말씀, 덕담 한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을사년을 맞이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좀 더 민생을 생각하고 인천 시민들에게 도움을 되는 정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정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종혁 의원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뱀의 지혜와 재생의 의미처럼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혹시 두 분 의원님 중에서 뱀띠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계란 얘기를 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인천광역시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는 시정 목표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단비 의원님, 네. 또 우리 소개하는 건 또 전문이시잖아요. 네. 뭐 또 이종복 시장, 또 국민의힘 소속 네. 단체장인데요. 2025년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2025년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5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예. 일단 책자 같은 경우에는 각 군구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지난해까지 시민들에게 각광받은 사업을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좀 인천광역시에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책자로 보여집니다. 네, 25년에는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좀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는 시정 목표로 책자를 발간했다. 이거 원래 정정 의원님, 네. 원래 시민들이 체감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라, 뭐 행사 간소화하고 뭐 사업 간소화해가지고 해라, 원래 이 정정 의원님의 트레이드마크 이렇게 하라고 주문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제 유종호 시장님이 경인방송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위주로 가는 게 예. 아주 바람직하고 이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은 이제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또 나중 문제죠, 그죠? 네, 그렇죠. 잘해야죠. 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 유종복 시정의 하반기 주요 정책, 아까 말씀하신 책자에 2025년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에 담겨져 있을 텐데요. 분야별로 주요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가 제일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 일자리 분야. 오늘은 뭐 이단비 의원님이 뭐 인천 유종복 시장의 정책을 소개해 줄 겸 오늘은 많은 말씀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 일자리 분야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작년에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 인천광역시가 최초로 시작해서 각광받던 사업이 소상공인 반값 택배와 천원주택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2025년에 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반값 택배 같은 경우는 37만 전체 소상공인으로 이제 대상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새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 이제 구직
취직 희망 여성을 위한 참여 촉진 수당 지급이나 인턴 지원금 확대 등 이제 좀 강화된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를 10%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사실 경제 일자리 분야 지금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지금 신문에서도요. 뭐 상반기에 75% 거의 10조 원 가량을 조기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생 경제 분야에 이종복 시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하는데요. 정정 의원님,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경제 일자리 분야 정책들 반값 택배도 있고 아까 천원주택 얘기도 좀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요 정책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뭐 아니면 요거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반값 택배는요 정말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하철 안에 전동차 객차 안에도 이 얘기 많이 돼 있고 많이 붙어 있고 네. 또 반값 택배 뭐 호응도 많다고 그러던데요. 정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종복 시장의 뭐 경제 일자리 분야 정책에 대해서 뭐 총평 내지는 뭐 괜찮은 정책 하나만 좀 꼽는다면은요? 네, 사실 인천에서 홍보했던 것들, 인스타에서도 홍보하고 여러 SNS 홍보하는 부분이 반값 택배에 관련해서는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기대하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 현재까지 저는 잘 되고 있다고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좀 뭐 일단은 다른 곳과 비교도 해봐야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반값 택배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들 가게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무슨 가게? 나들 가게라고 나들 해서 가게?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슈퍼마켓들을 좀 모아서 택배를 예. 편의점처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었어요. 그런데 예. 이게 택배 회사에서 큰 편의점 택배 물량을 이제 하기도 어려운데 예. 작은 가게들을 다니기 힘들어서 실패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 반값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작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받아서 지하철까지만 이동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도 이걸 배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도 택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윈윈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이 정책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그 작은 하나하나 택배 같은 거 다 안 받아주는데 네. 인천시가 나서서 규모의 경제로 대형 택배사와 어떻게 보면 합의를 잘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지하철을 또 이용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모토바이가 아니라 킥이 아니라 아무래도 탄소 저감하는 데에도 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 정책, 소상공인 반값 택배, 경제 관련된 분야에 참 여기 가장 먼저 나와 있네요. 이 정책이.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교통 분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담 네. 의원님 오늘 이담 의원님 얘기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교통 분야에서도 많은 정책들이 마련됐다고요?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인천 아이 바다 패스나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과 같이 대중교통비를 좀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조금 이렇게 청라나 이제 검단에 관해서는 정종혁 의원님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정종혁 의원님께 조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니 교통 분야 청라 네. 검단에 대한 교통 정책에 대해서 뭐 특히 청라죠. 뭐 네. 교통 정책 일단 뭐 바다 패스 그건 좀 뒤에서 좀 더 다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또 출생 후 7년간 대중교통비를 또 70%까지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 또 전국민 대상 인천대교 통행료를 또 지원하죠. 대폭 인하해주죠. 또 제3 연륙교 얘기 좀 잠깐 해볼 수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교통 분야에서 뭐 청라 내지는 아니면 뭐 이종복 시장의 교통 정책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청라 지역이다 보니까 제3연육교 예. 개통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3연육교가 단순히 뭐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도 관광 자원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지금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통행료 인하 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청라와 영종
주민에 대해서는 이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예. 원래는 통행료를 무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하는 1회 무료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담현님, 네. 인천 아이 바다 패스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또 예산 심사할 때 또 그게 예산도 홍보 예산도 좀 늘어나고 네, 사실 이거 파격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물, 네, 백령, 대청, 소청 거기를 1,500원에 간다. 네. 사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1,500원 내고 네. 진짜 가능한 건지. 네, 가능합니다. 이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예. 일단은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네. 한테도 이제 1,500원에 이제 배를 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정책인데요. 예. 일단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라 예. 사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게 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네. 수도권에다가 이제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런 타겟을 잡아서 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인천 아이 바다 패스. 사실 이게 건교위에서 예산 심사 그럴 때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전국 최초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할 때 건교위원들 인천 아이 바다 패스 할 때 야 이거 뭐 좋은 거에 대한 뭐 동조는 하겠지만 뭐 말 별다른 말 없었어요. 예산 심사 그럴 때 이 정책 나왔을 때? 일단은 바다 패스 사업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말이 예.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왜 다른 시민들에게 배값을 인하를 해주는지에 관한 의문의 제기는 충분히 있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서해 5도 주민들이 관광 사업을 조금 활성화하고 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이제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네. 문제점 지적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사실 지적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교통 분야 관련된 정책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건강과 복지, 생활 환경 개선 분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 건강 복지 분야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신동섭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걷기 사업,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 지원 사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병원선을 신규 도입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중점 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행안위에서 현재 기존 병원선 매각 문제로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선을 신규 도입하면서 이제 기존에 쓰던 병원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같이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포인트를 인상하는, 그리고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인상하는 그런 사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네, 또 이제 환경이나 생활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동 위원장님이 마을 행정사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 행정 노무 상담 서비스를 마을 행정사, 마을 노무사를 신규 운영해가지고 추가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생활 지원금이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영희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 시스템 신규 구축 역시 신동섭, 그러니까 전 행정안전위원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담 위원님이 이게 이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네. 어떤 또 시의회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는지를 다 조사를 갖고 오셨네요. 전반기에 이제 행안위에 있으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켰던 조례여가지고요. 여기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조례가 통과된 내역에서 좀 사업들이 새로 편성된 거라서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저기 신동섭 전 행안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이것저것 안 나오신 데가 없네요. 네, 조례를 인천시의회에서 가장 신동섭 위원장 말하면 신동섭 위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인천시의회에서 가장 많이 발의하신 의원님이 있어서요. 네, 좀 그리고 행안위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 행안위원장이셨거든. 지금도 행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나오셔도 뭐 다른 얘기입니다 합니다만 칼럼 기골도 무지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조례도 많이 냈지만.
제 생각할 때는 가장 부지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또 새해 덕담을 또 우리 신동섭 의원님 참 의정 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또 의원님들 또 칭찬해 주시네요. 제가 신동섭 의원님 한 가지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2만 보를 공원을 걸으시면서 지역 주민들 만나고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보 걷기 챌린지 하루 만보기 챌린지도 지원하는 것도 다 본인의 네. 평상시 생활에서 나오는 거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동섭 의원님 방송 들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나 출연하셨었는데요. 내일 김재동 행안위원장님 출연하시는데요. 한번 마을 행정사 얘기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4부는 교육 관련된 분야 나눠보겠습니다.